네, 이번 시간은 국경 없는 열정, 전 세계 취업문을 활짝 열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세계로 가는 취업, K무브 다시 만난 세계 시간입니다. 네, 요즘에 자주 나오셔서 더 반가운 분이죠. 그러니까요. 글로벌 잡센터 박창규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또 오셨군요. 네, 또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2부의 네. 도움이죠. 지인이 한유진 캐스터도 오늘 오랜만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지니 한유진입니다. 그래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 그 유 대표님하고 그 뭐죠? 그 있잖아요. 색. 색. 네. 울산에 이렇게 자주 가신다고 하던데 울산에서 무슨 작전 무슨 울산 꿍꿍이에요? 색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고요. 없나요? 네, 전혀 없고요. 울산에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울산에서 그때 몇 주 전에 갔을 때 40도를 찍었죠. 네, 울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유 대표님하고 또 작전을 좀 만들었었죠. 뭐 했어요? 뭐 하신 거예요? 울산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저희가 좀 작전을 짜서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 방학 기간 동안 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규 과정을 개설을 했었고요. 네,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유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직무 중심에서 또 생산 관리 쪽으로 가시고 저는 외국계 기업이나 해외 기업의 취업 전략반을 제가 직접 핸들링을 라인업이 했었습니다. 좋았네요. 네. 울산대학교 친구들은 완전 복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정석 대표님하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대표님과 라인 함께 좋았고. 활약이 기대가 되고요. 그 중에 복 받은 친구 하나 또 오늘 자리했죠. 그러니까요. 예. 제 옆에 지금 멋진 청년이 한 분이 집에 이렇게 계시네요. 옆에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표님 수업에 참가한 학생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울산대학교 취업센터하고 저희 이제 유성석 대표님 그리고 저와 같이 해서 이런 취업 활성화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해외 취업에 조금 성공한 한 청년이 오늘 울산에서 직접 올라왔고요. 그러게요. 네, 저희 방송의 또 애청자고요. 오. 제가 오늘 우리 이제 이공계열 전공자들의 생산 관리 직무에 대해서 실제 저희 그 오늘 출연을 하신 우리 청년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해외 취업에 성공해서 저희 마음도 참 뿌듯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그럼 일단 오늘 출연하신 청년부터 아주 수행 넘치는 청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항공우주공학 전공 4학년 2학기를 재학 중인 임장현입니다. 저는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이번에 우연하게 해외 취업 지원을 결심하게 되었고 지난달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 지역에 있는 동원금속그룹 미주법인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네, 그러게. 그러면 해외 취업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네. 자기소개서 준비한 대로 잘 읽고 있는 동안 네. 저희가 누굴 제가 이렇게 닮았고 좀 그 목소리가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는데 네. 제가 꼭 그 마치기 전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생각을 꼭 해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어쨌든 그러면은 궁금한 게 예. 원래 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해외 취업은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네. 1학기 때 저희 학교에서 진행했던 외국계 기업 채용 설명회를 듣고 국내 취업도 좋지만 외국계 기업으로 도전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저희 학교 취업센터에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방학 기간에 취업 전문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취업 교과 과정이 개설되고 되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표님을 만나면서 해외 취업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지 못하다가 결과적으로 또 대표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참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꾸게 해주신 우리 박창규 대표님이신데 도대체 어떤 그 구성된 교과 과정이길래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해외 취업에 관심 없던 학생까지 해외 취업에 성공을 시키신 건지 어떻게 한 거예요? 장현이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뭐 장현이 얘기했는 것처럼 원래 해외 취업에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1학기 때 그 인도계 제조기업에서의 그 외국계 기업의 채용 설명회를 듣고 이제 지원을 했다가 우연치 않게 이제 저희 교과 과정에 이제 들어왔던 거죠. 왔는데 물론 최종 면접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근데 탈락을 하고 나서 이제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서. 예. 근데 불합격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서 접근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울산대학교 취업센터하고 저희 쪽하고 같이 해서 외국계 기업 및 해외 기업 이제 접근 전략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약 6회 정도 기간 동안 이제 커리큘럼을 작성을 했었고요. 네. 이제 한 명 한 명씩 뭐 1대1 멘토링을 또 했었고요. 스펙 진단, 분석, 그리고 미래 직업군, 진로, 직무 방향성 이걸 통해서 국내 취업과 해외 취업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접근 방법으로 접근을 하다가 우리 장현이하고 이제 첫 인연이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뭐 보통 이제 대학도 그렇고 우리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접근하신다면 이러한 커리큘럼대로 조금 접근을 하신다면 분명히 조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좀 가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대표님만 만나면 이렇게 방향이 아이고, 잘 아닙니다. 설계가 마찬가지죠. 되는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유진 캐스터가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안내해 주신다고요? 네, 해외 인턴이나 해외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라면 꼭 필요한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인턴십과 해외 취업의 필요성에 관련된 작전과 전략 과정을 짜는 것인데요. 본 과정에서는 해외 경험의 필요성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내용과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 필수 체크리스트,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지원 제도죠. K무브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 각 국가별 비자 제도와 주요 산업 분야, 그리고 실제 성공 및 실패 사례들을 분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취업도 역시나 단순히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취업의 한 분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로, 직무 설계와 한국인을 실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분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와 관련된 레주메와 커버레터 등과 같은 맞춤형 취업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우리 청년 구직자들이 작성한 취업 서류를 컨설팅을 통해서 수정 보완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네, 이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잡 인터뷰도 하시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안내해드린 성공적인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 접근 방법과 커리큘럼은 이미 저희 잡정보센터에서 이미 안내해드린 바 있으니까요.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 방송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인턴과 해외 취업을 위한 과정이 아주 과제까지 해 나가도록 정말 세밀하게 짜여 있다 이렇게 좀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장현 학생 이런 커리큘럼으로 접근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접근했다기보다 방학 기간에 학교에 좋은 커리큘럼이 개설돼서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기 위해서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표님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제 인생에 새로운 좀 방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울산대학교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렇다면 해외 취업에 관심이 없다가 이렇게 또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솔직한 이유는 뭐예요? 네. 저는 저희 학교에서 인도계 외국계 기업 채용 설명회를 듣고 저는 처음에는 제 직무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을 회사에 했었습니다. 들어가야겠다. 네, 맞아요.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 기간에 대표님께 도움을 청해서 레주메 그리고 커버레터 이렇게 코칭을 받았습니다. 예. 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외국계 기업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행히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최종 면접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룹 면접에 참가한 다른 지원자들의 경험과 스펙을 비교했을 때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고 당연히 면접에서는 불합격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저만의 직무 역량, 글로벌 역량 그리고 인턴십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대표님과 멘토링을 통해 최소 1년 정도라도 해외에서 글로벌 역량을 쌓기 위해서 도전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장현 군이 해외 취업을 간다는 게 그 국내 취업을 어떤 위한 하나의 발판, 경험되는 셈인데 1년만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럼요? 더 할 수도 다시 있잖아요. 돌아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 취업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도피성이 아니고. 네네. 제 미래 무대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다는 K무브 사업의 정의처럼 좀 더 젊은 시절에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이 분명히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확신으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장현 학생의 어떤 도전 정신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게요. 대표님 장현 학생이 이 K무브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출연하셨던 캐나다 취업에 합격하셨던 네. 박상현 씨 같은 경우는 중장년층의 어떤 해외 취업의 성공 사례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민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목적으로 해외 취업을 도전하셨던 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K무브 사업은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전 세계가 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K무브 사업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땀의 결실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고 뭐 국가가 좀 그렇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을 벗어나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 우리 장영군처럼 접근하시는 게 분명히 K무브 사업의 올바른 방향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장현 학생이 그 해외 취업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또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동원 뭐 하니까 또 참치 얘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거랑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 전에 해외 기업도 여러 분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유진 캐스터가 소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해외 기업 분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해외 현지 기업, 즉 로컬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교민들이 운영하는 기업인 한상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한국이 본사이고 해외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장현 학생이 해외 취업에 성공한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어떤 직무로 일하게 되는지도 소개해 주시죠. 네, 임장현 학생이 합격한 미국 동원 금속그룹은 한국이 본사이고요. 미국, 중국, 멕시코, 인도 등의 9개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해외 직접 투자 한국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현지 법인명은 동원 아로팔트 테크놀로지 엘라베마이고요. 발음 좋아. 네, 그리고 예. 그리고 1960년도에 설립된 기업으로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주요 산업 분야는 자동차 도어 프레임 등 자동차 전장 분야인데요. 장현 학생은 생산관리 직무에 합격했기 때문에 생산 공정 관리 및 플랜트 관련 업무, 또 생산 라인 보전 업무와 구매 자재 관련 등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전장 산업이라는 얘기 항상 했습니다만 미래의 먹거리죠. 미래의 네. 자동차 사업이 바로 자동차 전장 산업 분야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해외 현지 법인을 9개나 둘 정도로 아주 탄탄하고 해외 전도 유명한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그렇다면 장현 학생의 또 연봉. 그래요. 뭐 궁금하죠. 미국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돈을 많이 받아야죠. 뭐.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예. 자, 자동차 전장 산업.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조지아주의 알라바마 그리고 애틀란타 지역에 보면요. 이런 하이웨이가 하나가 쭉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약 70개 정도의 자동차 전장 기업들이 있어요. 야. 뭐 우리 오늘 일부에 방송해드렸던 현대기아차,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닛산, 도요타와 같은 그런 어떤 굵직한 회사들뿐만 아니라 1차 밴더, 2차 밴더들까지도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동네에 속기 얘기해서 이 동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미국 지금 꼬리 동네 쪽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 플로리다 가는 길 그쵸, 그쵸. 위쪽이죠. 예. 예. 이 동네에 취업을 하게 되면 엔트리 레벨로 신입 기준으로 연봉은 US 달러로 3만 불부터 스타트합니다. 야, 3만 불이면은 네. 얼마야? 3천 한 4,500만 원 이제 정도 물론 되죠. 물가 차이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괜찮은 거죠. 괜찮죠. 그리고 이제 네. 보통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우수한 어떤 인재들을 모시고 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 한 1년 정도만 근무하더라도 우리 예전에 방송에 출연했던 정운섭 씨 갔는 지 5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연봉이 6만, 7만, 8만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비자만 트랜스퍼 된다면 뭐 급여는 거기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대표님 작전이면 뭐 기업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경험을 쌓아서 또 국내 우수한 자동차 전장 산업 기업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제 나중에 충분히 성공적인 국내 취업에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유익한 해외 취업 성공 사례를 저희가 목도하게 된 것 같은데요. 끝으로 장현 학생처럼 어떤 그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해외 취업 도전 준비하고 있는 그 청년들한테 저기 뭐 또 적어왔어요? 예, 그냥 편하게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네. 한 말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외국계 기업을 지원했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커리어 분석, 직무 역량과 같은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취업만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시라면 대표님을 통해서 꼭 직무 방향성을 정하셔서 성공적인 해외 취업 작전을 계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네. 아유, 뭐 잘생겨서 참 되게 보기가 좋네요. 심히 보기에 근데 좋아하더라. 하나 그런 궁금한 느낌이 드네요. 거는 예. 그 언어 공부는 계속 하고 있는 건가요? 영어를 잘했어요 보통 원래? 막 그렇게 잘하고 있진 않은데 지금 계속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네. 시아노와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요즘 울산에서 시아라 올라온 쌤이 김에 바쁘더라고요. 네, 시아라 쌤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주고받고 하는데 정신이 없는 분이셔서 또 한 명을 또 맡고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장현 씨 앞으로 언제 갑니까? 아마 한 10월 말쯤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0월 말이요. 허니문 기간이군요. 그때까지
푹 쉬시고 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울산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기쁜 소식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박창규 대표님과 그리고 임장현 학생 그리고 한유진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하반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시즌2는 계속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